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 오래된 한옥의 마당에서 이순자가 호미를 들고 서 있습니다. 올해 76인 순자의 손은 여전히 굳건해 보이지만 요즘 들어 가끔씩 멈칫하는 순간들이 생겼어요. 오늘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순자는 호미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아, 맞다. 상추밭에 물을 주려던 참이었지. 하지만 이미 물을 준 상추잎들은 촉촉히 젖어 있습니다. 언제 물을 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마을 이장 부인이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밉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순자야, 또 깜빡했네. 아까 물 주는 거 봤는데. 아, 그랬나? 요즘 정말 이상해. 머리가 자꾸. 순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허리를 펴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어제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해서 냄비가 까맣게 탔고, 그제는 집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몰라 한 시간을 헤맸어요. 그런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치매 시작인가 봐. 우리 시어머니도 그러시더니. 순자야, 자식들한테 말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장 부인의 말이 순자의 가슴을 찌릅니다. 치매. 그 단어만 들어도 온몸이 오싹해져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순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몇 년 전 명절에 찍은 사진이에요. 큰딸 영신은 항상 바쁘다는 표정으로 서 있고 아들 정우는 어색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막내딸 수정만이 순자 곁에 바싹 붙어서 환하게 웃고 있어요. 영신이는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정우는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수정이만 가끔 찾아오는데 순자는 한숨을 깊게 쉽니다. 세 자녀 모두 각자의 삶이 있고 어머니 걱정까지 할 여유가 있을까 싶었어요. 특히 정우는 몇 달 전부터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전화해서 한숨만 쉬었거든요. 오후 2시 요양보호사 김윤정이 자전거를 타고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45살 윤정은 이 마을에서 혼자 살며 순자를 비롯해 몇 분의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어요. 언제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말투로 순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아침에 드신 약은 챙겨 드셨고요? 윤정아, 고마워. 근데 나 정말 치매인 것 같아. 자꾸 깜빡하고 아까도 물을 줬는데 또 주려고 했어. 윤정은 순자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다정한지 순자는 괜스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나이 드시면서 깜빡하시는 거예요. 저도 요즘 자꾸 깜빡해요. 어제는 집에 가는 길을 잘못 들었다니까요. 윤정의 농담에 순자는 웃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이 착한 아이가 매일 자신을 돌봐주는데 정작 친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조차 제대로 하지 않거든요. 점심을 함께 먹으며 윤정은 순자의 일상을 세심하게 챙깁니다. 혈압약은 먹었는지, 밥은 잘 드셨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친딸보다 더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윤정을 보며 순자는 마음이 짠해졌어요. 윤정아, 너 혼자 살면서 힘들지 않니? 시집은 언제 갈 거야?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들 돌보는 일이 좋거든요. 가족 같아서. 가족 같다는 윤정의 말에 순자는 뭔가 묵직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정말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이 바로 윤정이었거든요. 저녁 무렵 윤정이 돌아간 후 순자는 방 안에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편지지와 만년필이 들어있어요.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듭니다. 내 전 재산을 김윤정에게 남긴다. 순자는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갑니다. 평소보다 글씨체가 조금 떨렸지만 분명한 자신의 의지였어요. 이 집, 그리고 평생 모은 적금까지 모든 것을 윤정에게 물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다 쓴 후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장롱 깊숙한 곳에 감춰둡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마당 한쪽 장독대 근처에 묻어두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들기 전에 창문 너머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라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윤정이는 하지만 순자의 눈빛은 생각보다 또렷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계획을 세운 사람처럼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순자의 행동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깜빡하는 척하고 가끔은 윤정의 이름을 잘못 부르기도 했어요. 윤이야. 아니 윤정아,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가끔 헷갈려요. 윤정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순자를 지켜봅니다.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 건망증 때문이었어요. 어머님, 혹시 병원에 가보실까요? 자식분들께도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나이 든 거겠지. 애들한테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순자네 치매 심해지는 것 같아. 자식들이 알고 있을까? 요양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순자가 매일 밤 일기를 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일기에는 또렷한 정신으로 쓴 생각들이 빼곡히 적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일기 한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 치매 아닌데 모른 척 해보자. 그러면 아이들이 진심을 보일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자의 깜빡하는 증상은 더욱 심해진 것처럼 보였어요. 어제는 가스불을 끄는 걸 깜빡해서 윤정이 황급히 달려왔고, 그제는 현관문을 열어둔 채 잠들어서 마을 이장님이 걱정되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식분들께도 연락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윤정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윤정아. 애들 바쁜데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이장님이 직접 순자의 큰딸 영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신아, 내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여.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은데 한번 내려와 보는 게 어떨까?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던 영신은 전화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42살인 영신은 실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워낙 바빠서 어머니께 자주 안부를 드리지 못했거든요. 이장님, 그게 정말인가요? 지난번에 통화할 때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요즘 정말 심해졌어. 정우하고 수정이한테도 연락해봐. 그날 저녁 영신은 급히 동생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둘째 정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가 치매라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49살 정우는 최근 사업 부도로 빚더미에 앉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막내딸 수정은 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44살인 수정은 세 남매 중 유일하게 어머니와 자주 연락하고 지내던 터라 더욱 놀랐어요. 언니, 엄마가 정말 그렇게 심하신가요? 저번 주에 통화했을 때는 괜찮으셨는데. 이장님이 직접 연락 주실 정도면 심각한 거야. 우리 내일 모두 내려가자. 다음 날
세 남매는 모처럼 함께 고향집에 내려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세 자녀가 한꺼번에 모인 건 몇 년 만의 일이었어요. 순자는 자식들을 보자 반가웠지만 동시에 조금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얘들아, 갑자기 왜 다 왔어? 무슨 일 있어? 엄마, 우리가 걱정돼서 왔어요. 요즘 많이 깜빡하신다고 들었는데. 수정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자식들의 눈에는 확실히 예전과 다른 모습이 보였어요. 그날 오후 수정이 어머니를 위해 방을 정리해드리다가 마당 한쪽 장독대 근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땅이 조금 파인 것 같아서 호기심에 파보니 비닐봉지에 쌓인 편지 봉투가 나왔어요. 이게 뭐지? 수정은 편지 봉투를 들고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언니, 오빠, 이거 봐. 마당에서 이상한 편지가 나왔어. 세 남매는 편지 봉투를 바라보며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유언장이라고 어머니의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유언장이라고? 엄마가 언제 이런 걸 써놓으셨지? 영신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순자의 자필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내용을 읽는 영신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 정우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영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나 이순자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글을 씁니다. 내가 죽거든 내 모든 재산을 김윤정에게 남깁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 남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게 농담이지? 영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편지를 낚아채듯 가져가서 다시 읽어봤어요. 윤정이 이거 조작했지. 고소해야 돼. 엄마를 이용해서. 오빠 진정해. 근데 필체는 엄마 맞는 것 같아. 수정이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의 글씨체였어요. 조금 떨리긴 했지만 평소 어머니가 쓰시던 글씨와 똑같았습니다. 그때 윤정이 자전거를 타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세 남매의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한 윤정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윤정 씨, 이거 아시죠? 영신이 편지를 들고 윤정 앞에 내밀었습니다. 윤정은 편지를 보자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뭐예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를 이용해서 이런 유언장을 쓰게 한 거죠? 정우가 흥분해서 윤정을 다그쳤습니다. 윤정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이 이런 걸 쓰신 줄. 그럼 이 필체는 뭐예요? 분명히 엄마 글씨잖아요. 수정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윤정은 편지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어머님이 분명히 본인 손으로 쓰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때 순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자식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자 무슨 일인지 눈치챘어요. 얘들아, 무슨 일이야? 왜 다들 그런 표정이야? 엄마, 이거 엄마가 쓰신 거예요? 수정이 편지를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보자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 이게 내가 언제 이런 걸 썼지? 요즘 자꾸 깜빡해서. 엄마, 정말 모르세요? 윤정 씨한테 재산을 다 주겠다고 쓰셨잖아요. 영신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참고 있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머리를 짚으며 혼란스러워했어요. 내가 정말 그랬나? 미안해, 윤정아.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윤정은 놀란 얼굴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도 당황스러워요. 그날 밤
세 남매는 어머니가 주무신 후 거실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상태가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영신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윤정 씨를 믿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정우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엄마가 직접 쓰신 글씨야. 윤정 씨가 억지로 쓰게 할 수는 없잖아. 수정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세 남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가 심각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견된 유언장. 그리고 그 유언장의 수혜자가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세 남매는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영신은 서울에서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정우는 인터넷으로 유언장의 법적 효력에 대해 검색하고 있었어요. 변호사님, 치매 환자가 쓴 유언장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복잡한 문제입니다. 유언 당시 정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유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무효화할 가능성도 있고요. 영신은 전화를 끊고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법무사한테 상담받아보자. 그리고 엄마 병원 기록도 확인해야 해. 세 남매는 마을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50대 중반의 법무사는 유언장을 자세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체로 봐서는 본인이 직접 쓰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의 유언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정우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자필 유언장이고 본인이 직접 쓴 것이 확실하다면 효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언 당시 정신 상태에 대한 증명이 관건이겠죠. 법무사의 말에 세 남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제들끼리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윤정 씨가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 오빠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엄마 치매 걸린 걸 이용했을지도 몰라. 영신도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였어요. 반면 수정은 조금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윤정 씨가 그런 사람일까? 몇 년째 엄마를 정성껏 돌봐줬는데. 수정아,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 요즘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영신의 말에 수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윤정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윤정이 평소처럼 순자를 돌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어제와는 달랐어요. 세 남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윤정이 밝게 인사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순자만이 반갑게 윤정을 맞았습니다. 윤정아, 왔구나. 애들이 어제부터 뭔가 이상해.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머님. 자식분들이 어머님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윤정은 순자를 돌보며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세 남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특히 정우는 윤정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영신이 윤정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윤정 씨, 정말 어머니가 그런 유언장을 쓰신 줄 몰랐나요? 네,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줄. 그럼 어머니가 평소에 재산 이야기를 하신 적은 없었나요? 영신의 추궁에 윤정은 당황했어요. 아, 가끔 자식분들 걱정하시는 말씀은 하셨어요. 특히 정우님이 사업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고. 정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내 사업 이야기를 했다고요? 죄송해요.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그때 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뭔 말을 했다고?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뭘 말했는지도 모르겠어. 순자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순자 자신도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혼자서 윤정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윤정이 혹시 다른 어르신들 집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윤정은 마을 반대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검소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정우는 조금 의외였어요. 만약 윤정이 순자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면 이미 다른 행동을 보였을 텐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한편 영신은 서울에서 알고 지내던 사립탐정에게 윤정의 신상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김윤정이라는 사람이 혹시 다른 어르신들한테서도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며칠 안에 결과 나올 거예요. 수정만이 이런 형제들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바라봤습니다. 언니, 오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윤정 씨가 몇 년째 엄마를 돌봐준 건데. 수정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런 소리야? 우리가 평생 모은 엄마 재산이 남한테 넘어갈 수도 있다고. 정우의 말에 수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형제들의 행동이 너무 급작스럽고 의심 위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늦게 수정은 우연히 어머니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어머니 방 앞을 지나는데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애들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윤정이한테 미안하고. 수정은 귀를 기울여 들어봤지만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또렷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정은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통화? 내가 언제 통화했어? 기억이 안 나는데. 순자는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정은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수정은 어머니를 더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가끔씩 어머니의 눈빛이 생각보다 또렷할 때가 있었거든요. 한편 영신은 병원에 연락해서 어머니의 치료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정확히 언제 받으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정식 진단은 받지 않으셨어요. 건망증이 심해진다는 정도로만. 병원 직원의 말에 영신은 놀랐어요. 어머니가 아직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그냥 건망증 수준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영신은 전화를 끊고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아직 치매가 아니라면 유언장의 효력은 더욱 강해질 수 있었거든요. 세 남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고 윤정에 대한 의심도 점점 커져갔어요. 무엇보다 어머니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영신이 의뢰한 사립탐정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윤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을에서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윤정 씨 신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이전에 다른 어르신들한테서 재산을 받은 적도 없고 빚도 없어요. 탐정의 보고에 영신은 당황했습니다. 윤정이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가설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한편 정우는 어머니의 재산 규모를 파악하려고 은행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니면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말만 들었어요. 엄마, 통장이 몇 개나 있으세요? 혹시 적금도 있고요? 통장?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네. 어디 뒀더라? 순자는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정우는 답답했지만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을 전체가 이 일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시골 마을에서 비밀은 오래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순자네 유언장 소동 들었어? 윤정이가 재산 다 받는다며? 자식들이 발끈했다던데.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 이 이야기를 올렸어요. 시골 어머니가 치매 걸려서 요양보호사한테 재산 다 준다는 유언장 썼대요. 자식들이 난리 났다는데 댓글에는 여러 의견들이 달렸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꼬셨을 거야. 자식들이 평소에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님? 치매 환자 유언장은 무효 아닌가? 이런 글들이 인터넷으로 퍼져나가면서 세 남매는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영신은 서울 직장에서도 이상한 시선을 받았습니다. 실장님, 인터넷에 올라온 그 이야기가 실장님 이야기 맞나요? 아니에요. 그런 루머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영신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평판에 민감한 성형외과에서 이런 소문은 치명적일 수 있었거든요. 정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이미 힘든 상황에서 어머니의 재산마저 남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윤정 씨, 정말 엄마한테서 재산 이야기 들은 적 없나요? 정우가 다시 한번 윤정을 추궁했습니다. 윤정은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정말 없어요.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 그럼 엄마가 갑자기 왜 그런 유언장을 쓰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정우의 계속되는 의심에 윤정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자 윤정은 결국 폭발했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당황스럽다고요. 어머님을 정성껏 돌봐드렸는데 왜 저를 의심하세요? 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온 것이었어요. 그때 수정이 윤정을 감쌌습니다. 윤정 씨, 미안해요. 오빠가 너무 예민해져서. 수정아, 너는 왜 윤정 씨 편을 들어? 정우가 화를 냈습니다. 수정도 참지 못하고 터져나왔어요. 오빠는 왜 윤정 씨를 범인 취급해요? 몇 년째 엄마 돌봐준 사람한테. 그럼 너는 윤정 씨한테 재산 다 넘겨줘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 마음이 중요한 거지. 세 남매 사이에 처음으로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로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나왔어요. 영신 언니는 평소에 엄마한테 안부 전화도 제대로 안 했으면서 수정의 말에 영신도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럼 오빠는? 사업 망하고 나서야 엄마 재산 생각나는 거야? 수정의 직설적인 말에 정우는 얼굴이 벌개졌어요. 뭐라고? 내가 언제 엄마 재산을 노렸어? 지금 하는 행동 보면 뻔하잖아요. 세 남매의 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동안 표면적으로만 유지되던 가족의 화합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순자는 자식들의 다툼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얘들아, 그만해. 엄마 때문에 싸우지 마. 하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자식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지금 이 상황이 누구 때문인데요? 정우의 말에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미워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윤정은 그런 순자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자식분들도 마음이 복잡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윤정아, 미안해. 너까지 힘들게 해서. 괜찮아요. 저는 어머님만 편안하시면 돼요. 윤정의 따뜻한 말에 순자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작 친자식들은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남인 윤정만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수정이 어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방 정리를 도와드리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찾은 것이었어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최근까지 쓰인 글들이 있었습니다. 수정은 놀랐어요. 치매라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또렷한 글을 쓸 수 있었나 싶어서였죠. 윤정이가 오늘도 정성껏 돌봐줬다. 친딸보다 더 잘해준다. 영신이는 한 달째 연락이 없다. 바쁜 건 알지만 서운하다. 정우가 사업 때문에 힘들어한다. 도와주고 싶지만 자존심 때문에 말도 못한다. 일기를 읽으면서 수정은 어머니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치매 증상은 있지만 마음만큼은 또렷하게 살아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날 밤 수정은 형제들에게 일기장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신과 정우는 여전히 윤정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런 일기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윤정 씨가 대신 써줬을 수도 있고. 정우의 말에 수정은 실망했습니다. 형제들이 이렇게까지 의심에 빠져 있을 줄 몰랐거든요. 가족 간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고 순자의 마음도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그로부터 사흘 후 수정이 어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봉투가 하나 더 나온 것이었어요. 또 이게 뭐지?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 이순자는 내 모든 재산을 세 자녀 영신, 정우, 수정에게 동등하게 나누어 준다. 수정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윤정에게 재산을 준다던 유언장보다 몇 년 전에 쓰인 것이었어요. 언니, 오빠, 빨리 와봐요. 급히 부른 형제들이 달려왔습니다. 수정이 새로 발견한 유언장을 보여주자 둘 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또 다른 유언장이라고? 영신이 편지를 받아들고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몇 년 전에 쓴 거네. 그럼 윤정 씨 것보다 이게 먼저야. 정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가장 최근에 쓴 유언장이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럼 엄마가 마음을 바꾸신 거네. 처음에는 우리한테 주려고 했다가 나중에 윤정 씨한테 주기로. 영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정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은 윤정 씨, 잠깐만요. 영신이 윤정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발견한 유언장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아세요? 윤정은 편지를 보자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것도 어머님이 쓰신 건가요? 그럼 당신이 썼어요? 정우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이 이런 유언장을 여러 개 써놓으셨을 줄은. 그때 순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자식들과 윤정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얘들아, 무슨 일이야? 또 무슨 문제야? 엄마, 이것도 엄마가 쓰신 거예요? 수정이 두 번째 유언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보더니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이것도 내가 썼나? 언제 썼지? 기억이 안 나네. 순자의 대답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두 개의 상반된 유언장이 나온 상황에서 어느 것이 진짜 어머니의 마음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엄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왜 처음에는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다가 나중에 윤정 씨한테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영신의 질문에 순자는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머리가 아파. 요즘 정말 기억이 안 나는 일이 많아서. 윤정은 이런 상황이 괴로웠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사실 불안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재산을 남긴다는 게 맞는 건지, 가족분들을 뺏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윤정의 솔직한 고백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 그 유언장을 봤을 때부터 부담스러웠어요. 어머님의 진심인지 아니면 치매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서운해하실까 봐서요. 그리고 혹시 정말로 어머님의 진심이라면 제가 거부하는 게 맞나 싶어서. 윤정의 말에 순자가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정아, 미안해. 너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하지만 정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재산을 받을 생각이었던 거 아니에요? 오빠. 수정이 정우를 말렸지만 정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봐. 엄마가 우리한테 재산을 준다는 유언장을 먼저 썼다가 나중에 윤정 씨한테 준다고 바꿨다는 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정우의 말에 모두가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확실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때 영신이 무언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잠깐 엄마가 우릴 시험한 건 아닐까? 시험이라고? 엄마가 일부러 윤정 씨한테 재산을 준다는 유언장을 써놓고 우리 반응을 보려고 한 거 말이야. 영신의 추측에 수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 엄마가 그런 분이 아니잖아. 치매도 있으시고. 하지만 정우는 영신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맞을 수도 있어. 엄마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확인하려고. 그렇다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수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순자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어요. 아, 아파. 어머니. 모두가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순자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가짜도, 진짜도, 다 내 거야. 내 마음이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순자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119 불러.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순자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어요. 의사는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환자분이 요즘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셨던 것 같아요. 병실에서 세 남매와 윤정은 의식을 잃은 순자를 지켜봤습니다. 그제야 자신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한 건 아닐까? 수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영신과 정우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엄마가 깨어나면 진실을 말씀해 주실 거야. 영신이 말했지만 과연 순자가 무사히 깨어날지, 그리고 깨어나면 무엇을 말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순자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어머님 깨어나세요. 제발. 그날 밤 네 사람은 모두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순자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건강하게 깨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이틀째 되는 날 순자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새남매와 윤정은 교대로 병실을 지켰어요. 그동안 서로 다투기만 했던 네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마음이 되어 순자의 회복을 기도했습니다. 병실 한편에 놓인 의자에서 수정이 조용히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들었어요. 며칠 전 발견했지만
형제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그 일기장이었습니다. 언니, 오빠, 이거 좀 봐요. 수정이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건네자 영신과 정우가 다가왔습니다. 윤정도 멀찍이서 지켜봤어요. 일기장의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한 영신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영신이한테 전화했는데 바쁘다고 금방 끊었다. 언제부터 내 딸이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2024년 4월 2일. 정우가 사업 실패했다고 전화로 울었다. 도와주고 싶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돈 이야기는 꺼내지 못하겠다. 2024년 5월 10일. 수정이만 가끔 찾아온다. 그나마 이 아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영신이 읽어주는 일기 내용에 정우와 수정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어머니의 솔직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2024년 6월 20일. 윤정이가 오늘도 정성껏 돌봐줬다. 친딸보다 더 잘해준다. 이 아이한테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윤정은 그 대목에서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싶어서였습니다. 영신이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2024년 8월 1일. 나 치매 아닌데. 모른 척 해보자. 그러면 아이들이 진심을 보일까? 그 순간 병실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세 남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엄마가 치매가 아니라고?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신은 일기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여기 분명히 치매 아니라고 써 있어. 그럼 엄마가 우릴 속인 거야? 수정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신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24년 8월 5일. 깜빡하는 척하니까 윤정이가 더 잘해준다. 미안하지만 이 아이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2024년 8월 10일. 아이들이 유언장을 발견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누가 재산을 탐내고 누가 진심으로 걱정하는지 보자. 영신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2024년 8월 12일. 영신이와 정우가 윤정이를 의심한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마음이 아프다. 2024년 8월 15일. 수정이만 윤정이를 감싸준다. 역시 이 아이가 가장 마음이 따뜻하다. 2024년 8월 18일. 내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면 난 그때 죽겠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 마지막 문장을 읽은 영신은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계획한 일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난 것이었어요. 엄마가 우릴 시험한 거였어? 정우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치매도 가짜고 유언장도 다 계획한 거였다고? 수정은 아직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순수하고 착하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이런 복잡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윤정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돌봐드린 것도 다 어머님의 계획이었던 건가요? 윤정 씨는 모르셨을 거예요. 엄마가 혼자서 계획한 일인 것 같아요. 수정이 윤정을 위로했지만 윤정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신이 순자의 계획에 이용당한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영신이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4년 8월 20일.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진다. 내가 너무 잔인했나?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기의 마지막 내용을 읽고 나자 세 남매는 모두 침묵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엄마가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소홀히 대하는지 보여주려고 하신 거구나. 영신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가 평소에 엄마한테 그리고 서로한테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수정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너무 못했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실 정도로. 세 남매는 그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소홀히 대했고 서로에게도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안부 전화한 게 언제였지? 영신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업 때문에 힘들다고 엄마한테 하소연만 했지. 엄마 안부는 제대로 묻지도 않았어. 정우도 후회했어요. 윤정은 이런 가족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할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정말 많이 외로우셨구나. 윤정의 말에 세 남매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병실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서로에 대한 서운함과 미안함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평소에 너무 차갑게 대했지? 수정이 영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너무 바쁘다는 핑계만 댔지. 오빠도 사업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우리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내가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못한 거야. 세 남매는 서로에게 미안함을 표현했고 윤정에게도 사과했어요. 윤정 씨, 정말 미안했어요. 의심해서. 괜찮아요. 저도 어머님의 진심을 몰랐으니까요. 그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순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세 남매가 동시에 외쳤어요. 순자는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얘들아, 미안해. 순자의 첫마디에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진실을 알고 나니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엄마, 우리가 미안해요.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해서. 아니야. 엄마가 너무 극단적인 방법을 썼어. 미안하다. 순자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반성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자가 깨어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의사는 퇴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색했어요. 진실을 알고 난 후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거든요. 집에 도착한 후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세 자녀와 윤정이 조심스럽게 둘러앉았어요.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할 시간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지난 며칠간의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엄마가 너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너희를 시험하다니. 정말 미안해.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더 잘못했어요. 수정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너무 극단적이었어. 하지만 정말 답답했거든. 순자는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영신아, 너는 언제부터 엄마한테 그렇게 차가워졌니? 전화해도 바쁘다고 금방 끊고. 영신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바빴어요. 하지만 그게 핑계였던 것 같아요. 정우야, 너는 사업이 어려우면 엄마한테 말하지 그랬니? 혼자 끙끙 앓다가. 정우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엄마한테 손 벌리기가 부끄러웠어요. 수정이는 그나마 자주 왔지만 그것도 의무감 때문이었잖니? 수정은 부인하려다가 말을 멈췄어요. 어머니 말이 맞았거든요. 순자는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윤정아, 너한테는 정말 미안해. 너를 이용한 것 같아서.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마음을 이해해요. 윤정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며칠간 생각해보니 순자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엄마, 진짜 유언장은 뭐예요?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윤정 씨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영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였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하나의 편지 봉투를 꺼내왔어요. 이것이 진짜 유언장이야. 순자가 편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열어봐. 순자의 말에 수정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수정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순자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글을 씁니다. 내가 죽거든 내 재산을 아무에게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순간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거든요. 이 집과 모든 재산은 팔아서 자선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만약 내 자식들이 정말로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때는 이 유언장을 무효로 하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다시 만들고 싶다면 그건 너희들의 몫입니다. 편지의 내용에 세 남매는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들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마지막 시험이야. 너희가 정말로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순자는 자식들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재산이 중요하니 아니면 가족이 중요하니? 영신이 가장 먼저 대답했습니다. 엄마, 재산은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가 건강하시고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는 게 중요해요.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제가 사업 때문에 너무 눈이 멀었어요.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수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해요. 진짜 가족으로. 세 자녀의 대답을 들은 순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이 유언장은 찢어버리자. 순자가 편지를 찢으려고 하자 영신이 말렸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우리가 찢을게요. 세 남매가 함께 유언장을 찢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지자 모두가 후련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수정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끝났어.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으로 살자. 그때 윤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가볼게요. 가족분들끼리 시간을 보내세요. 윤정아, 어디가? 순자가 윤정을 잡았어요. 너도 우리 가족이야.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가족이잖니. 어머님, 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윤정 씨, 우리 가족이 돼주세요. 엄마를 가장 잘 돌봐주신 분이니까요. 영신이 말했습니다. 정우와 수정도 동의했어요. 그래요. 윤정 씨도 우리 가족이에요. 그날 저녁 5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앞으로는 매주 한 번씩 모이자. 영신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엄마, 병원 정기검진도 받으세요. 정우가 덧붙였어요. 나도 이제 진짜로 나이가 들어가니까 건강 챙겨야지.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일기장에 마지막 글을 썼어요. 오늘로 이 싸움이 끝났다. 아이들이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내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서 끝낼 수 있었다. 이제 정말 행복하다. 윤정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특별한 가족을 만났구나. 혈연이 아니어도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다는 걸 배웠어.
그리고 세 남매는 각자의 집에서 반성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져야지.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거든요. 순자의 극단적인 방법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흩어져 가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배우게 된 것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충청도 시골 마을의 한옥마당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에 순자 혼자 가꾸던 텃밭이 훨씬 커져서 온 가족이 함께 키우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엄마, 상추가 이렇게 잘 자랐네요. 수정이 싱싱한 상추를 따며 말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와서 어머니와 함께 텃밭을 돌보는 것이 수정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어요. 윤정이가 잘 관리해줘서 그래. 이 아이 손만 닿으면 다 잘 자라거든. 순자는 윤정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정은 여전히 순자를 돌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우님 오시는 소리 들려요. 윤정이 귀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곧이어 정우가 아내와 함께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정우야, 왔구나. 며느리도 고생했어. 정우의 사업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차근차근 재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솔직하게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된 것이 큰 변화였어요. 엄마, 이번 달에 작은 프로젝트 하나 따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천천히 해. 급할 것 없어. 순자는 아들의 손을 다독이며 격려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못했을 이야기들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었어요. 오후 3시쯤 영신도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영신아, 바쁜데 매주 와도 돼? 괜찮아요. 일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잖아요. 영신은 정말로 변했어요. 예전처럼 휴대폰만 보며 시간을 때우지 않고 어머니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5사람은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눴어요. 순자는 국을 끓이고 윤정은 반찬을 준비하고 수정은 밥을 짓고 정우는 상을 차리고 영신은 설거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니까 일도 금방 끝나네. 윤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식사 중에 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모두가 순자를 바라봤어요. 마당 한쪽에 작은 창고를 하나 지으면 어떨까? 그리고 거기에 엄마의 편지함을 만드는 거야. 편지함이요? 수정이 궁금해했습니다. 너희들이 매달 한 통씩 엄마한테 편지를 쓰는 거야. 직접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있잖니. 순자의 제안에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편지 쓰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영신이 손뼉을 쳤어요. 그럼 윤정이도 써야지. 너도 우리 가족이니까. 정말요? 저도 써도 돼요? 윤정은 기뻐했습니다. 정말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후 정우가 직접 작은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쁜 나무 상자 하나를 놓았어요. 엄마의 편지함이라는 손글씨 간판도 달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수정이 썼어요. 엄마께. 엄마가 그런 힘든 방법을 쓰실 정도로 우리가 무관심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사랑해요. 두 번째는 정우였습니다. 엄마께. 그동안 자존심 때문에 솔직하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이제는 무엇이든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신의 편지는 이랬습니다. 엄마께.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대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앞으로는 시간을 내서라도 자주 찾아뵐게요. 윤정도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님께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쭉 어머님 곁에 있고 싶어요. 한 달 후 순자는 편지함에서 4통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자식들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순자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짜였기에 진심을 꺼낼 수 있었다. 죽음보다 두려운 건 가족이 낯설어지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다. 어느 일요일 오후 5사람이 텃밭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순자를 가운데 두고 4사람이 둘러앉은 모습이었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놓자 수정이 제안했고 모두가 동의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 가족의 변화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순자네 집에 항상 웃음소리가 들려 자식들이 매주 찾아오더라. 윤정이도 완전히 가족이 되었네. 이장님도 흐뭇해했어요. 가족이 이래야지. 순자가 좋은 방법을 찾았구나.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건강했고 4자녀는 약속을 지키며 정기적으로 찾아왔어요. 편지함에는 매달 4통의 편지가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서 이런 행복을 볼 수 있다니. 윤정이 차 한 잔을 가져다 주며 옆에 앉았어요. 어머님 무슨 생각하세요? 고마운 생각이야. 너희들 덕분에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껴. 어머님이 저희를 살린 거예요.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2사람은 조용히 별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이렇게 순자의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가짜 유언장으로 시작된 소동이었지만 결국 진짜 가족애를 찾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때로는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시험을 통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배웠습니다. 마을 한편에서는 여전히 5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순자는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무료입니다.